여러분, 자식 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작은 것 같은데 괜찮을까? 키는 유전이라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없을까? 뭘 먹이고 언제 재우고 어떤 습관을 잡아줘야 할까?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키가 184로 큰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크고 나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게 단순히 많이 먹어라, 우유 마셔라,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챙겨주던 루틴이 있었고, 자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고, 몸이 약해지지 않게 꾸준히 관리해 주셨습니다. 물론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키가 큰다는 영상이 아닙니다. 키는 유전 영향도 크고, 아이마다 성장 속도도 다르고,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관리도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어릴 때 부모님께 받았던 방식 중에 지금 생각해도 성장기 생활 습관으로 정말 좋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어릴 때 저에게 꾸준히 해주셨던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냥 키 크는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 환경을 부모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감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과일 채소 주스를 꼭 먹였다. 첫 번째는 아침 과일 채소 주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아침마다 바나나, 사과, 당근, 케일 같은 과일과 채소를 꿀과 함께 갈아서 꼭 먹이셨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때는 솔직히 그냥 아침마다 왜 이걸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빵 하나 먹고 가거나 아예 아침을 안 먹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거의 매일 아침 과일이랑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먹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한 주스가 아니라 부모님이 저에게 만들어준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바나나는 에너지를 주기 좋고 칼륨, 식이섬유, 비타민 B6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있고 아침에 부담 없이 먹기 좋은 과일이죠.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고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 면역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일도 비타민 K, 비타민 C, 칼슘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따로 먹으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잘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걸 갈아서 아침마다 먹기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과, 당근이 들어간 ABC 주스 같은 느낌의 아침 건강 루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주스 하나가 키를 크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아이가 아침부터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음식을 꾸준히 먹는 습관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걸 억지로 많이 먹이기보다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먹게 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부모님은 아침마다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먹이셨습니다. 키 성장의 무조건적인 비법이라기보다 성장기 아이가 매일 좋은 영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든 루틴이었습니다. 단, 아주 어린 아기에게 꿀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돌전 아기에게는 꿀을 먹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 나이에 맞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밤 10시 전에는 꼭 자게 했다. 두 번째는 잠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바로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 호르몬 나온다. 이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 10시 전에는 거의 꼭 자야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좀 싫었습니다. 친구들은 늦게까지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밤에 더 놀기도 하는데 저는 10시 전에 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정확한 의학 지식을 알고 하셨다기보다 성장기에는 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자료를 보면 성장 호르몬이 꼭 시계처럼 밤 10시부터 2시에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잠든 뒤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조건 10시부터 2시가 아니라 일찍 자고 충분히 자고 깊게 자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잠을 정말 많이 잤던 것 같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부모님도 집 분위기를 자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을 끄고 TV 소리를 줄이고 늦은 시간에는 뭘 먹거나 노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기 몇 년 동안 매일 충분히 자는 아이와 매일 늦게 자고 잠이 부족한 아이는 컨디션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부모님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주셨습니다. 정확히는 10시부터 2시까지 마법의 시간이라기보다 성장기 아이가 충분히 깊게 잘 수 있도록 수면 루틴을 지켜주신 겁니다. 성장기 아이는 10시간 이상은 자야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유를 자주 마셨다.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유를 자주 마셨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셨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우유를 자주 챙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키하면 우유를 바로 떠올리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유를 마신다고 무조건 키가 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처럼 성장기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뼈가 자라고 몸이 커지는 시기에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보다 전체 식사가 균형 있게 갖춰지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유만 믿으신 게 아니라 아침 주스, 밥, 단백질 음식, 잠, 생활 습관을 같이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를 키 크는 마법의 음료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장기 영양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가 우유를 잘 못 마시거나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속이 불편하다면 억지로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트, 치즈, 두부, 생선, 계란, 고기처럼 다른 방식으로 단백질과 칼슘을 챙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어릴 때 우유를 자주 마셨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유 하나가 아니라 성장기 몸에 필요한 영양을 꾸준히 채워주는 식습관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침 공복에 오일 한 숟가락을 먹고 주스를 마셨다. 네 번째는 조금 특이한 루틴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침에 과일 채소 주스를 마시기 전에 공복에 오일을 한 숟가락씩 먹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 사과, 당근, 케일 같은 걸 갈아 만든 ABC 주스 같은 과일 채소 주스를 마셨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오일 덕분에 키가 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과장입니다. 다만 부모님은 아침에 빈속으로 자극적인 음식을 먹이기보다 좋은 지방과 과일 채소를 같이 챙겨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몸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적당량은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다만 이건 모든 아이에게 무조건 따라 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에 따라 속이 불편할 수도 있고 오일 종류에 따라 식용이 아닌 제품도 있을 수 있고 알레르기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키 크는 비법이라기보다 저희 부모님이 아침 루틴을 정말 신경 써주셨다는 경험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희 부모님은 아침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먹인 뒤 과일 채소 주스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키 성장 공식이 아니라 부모님이 영양 루틴을 꾸준히 만들어 주셨던 방식입니다. 따라 하실 분들은 아이 나이, 소화 상태, 제품 종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홍삼을 챙겨 먹였다. 다섯 번째는 홍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홍삼을 매일 먹이신 건 아니지만 자주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몸이 좀 약해질 것 같은 시기에는 홍삼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는 어릴 때부터 감기에 잘 안 걸렸고 겨울에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게 홍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 체질일 수도 있고
잠을 많이 잔 영향일 수도 있고, 아침마다 먹던 과일 채소, 전체적인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삼은 예전부터 면역 관리나 피로 관리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일부 연구에서도 면역 기능이나 감기 같은 호흡기 감염과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삼 먹이면 키 큰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 저희 부모님은 성장기 컨디션과 면역 관리를 위해 홍삼도 가끔 챙겨주셨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홍삼도 모든 아이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아이 체질에 따라 열이 많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번째, 저희 부모님은 홍삼을 주기적으로 챙겨주셨습니다. 키 성장 비법이라기보다는 감기 덜 걸리고 몸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신경 쓰셨던 방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중간 정리. 자, 여기까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해주셨던 방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과일 채소 주스를 먹였다. 둘째, 밤 10시 전에는 꼭 자게 했다. 셋째, 우유를 자주 마시게 했다. 넷째, 아침 공복에 오이를 먹고 주스를 마시게 했다. 다섯째, 홍삼을 주기적으로 챙겨줬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다 따라하면 아이 키가 크나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해주셨던 것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이고, 잠을 충분히 재우고, 몸이 약해지지 않게 챙기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 루틴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키는 하루아침에 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음식 하나, 어떤 영양제 하나, 어떤 운동 하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성장기 아이에게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아침에 뭘 먹는지, 몇 시에 자는지, 잠을 충분히 자는지, 몸에 필요한 영양을 꾸준히 먹는지, 감기나 컨디션 저하로 자주 고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이의 성장 환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문가는 아니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걸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주의할 점.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 경험담입니다. 아이마다 체질도 다르고 알레르기도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릅니다. 특히 아이 키가 또래보다 많이 작거나 성장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거나 부모님이 보기에 걱정될 정도라면 생활 습관만 믿지 말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전문가가 봐야 하는 의학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꿀, 홍삼, 오일 같은 건 아이 나이나 체질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전 아기에게 꿀은 절대 안 되고 홍삼이나 오일도 무조건 좋다고 따라하기보다는 아이 상태에 맞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184cm로 자라면서 부모님이 어릴 때 저에게 해주셨던 방식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참고로 제 동생도 183cm로 어릴 적부터 저랑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침마다 바나나, 사과, 당근, 케일을 갈아 만든 주스를 먹이고 일찍 재우고 우유를 자주 챙기고 아침 루틴을 일정하게 만들고 홍삼처럼 컨디션 관리도 신경 써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키 크는 비법이라기보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성장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오늘 내용 중에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를 비교하거나 압박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녀 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아이의 성장은 경쟁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습관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